이명박 정부에서 비서관으로서 함께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실장 또 기재부 2차관 할 때 같은 여권의 일원으로서 함께 논의를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실장 하셨고 아주대 총장할 때 제가 축하하러 취임식까지 제가 참석을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잠수나 어디 좀 계시더니 대통령 출마한다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길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실패를 하니까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저분이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정체성에 맞나?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뭐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런 생각 지금 해본 적 없습니다, 의원님. 아니 대통령 출마가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사면은 몽빈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지방행정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겠지만은 이런 여야 간의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시고 그런 정치예산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그랬더니 또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했었죠. 지난 9월 19일 날. 네, 그렇습니다. 5주년 평화인 평화의 길.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두의 꿈이 선출된 권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평화라는 찬란한 꿈도 발해가는 듯하다.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 윤석열 정부 후퇴가 지우고 있는 우리 모두의 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군사 합의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지 그 합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 합의해놓고 북한의 핵도발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인정하죠? 핵도발이 있었던 거 인정하죠? 네.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까지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북한에 의한 합의 파기 사실을 망각한 채 평화의 꿈문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생 경제가 뭐 후퇴가 한다는데 아니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장관 하셨지만은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정권이 교체됐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반대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총리 하면서 어느 정도 용인했어요. 포퓰리즘 정책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용인했어요.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단적인 팬덤 정치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진 국가부채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 국가부채가 더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600조에서 400조가 늘어나서 1000조가 넘었습니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민생경제를 파탄을 놨는데 그 파탄난 민생경제를 좀 제도를 잡기 위해서 건전재정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민생경제가 잘못됐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누가 했습니까?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경제부총리 때 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계 조작 알고 계시죠? 고용 통계, 그 다음에 가계소득 통계, 부동산 통계 이거 조작해가지고 당시 비서실장 경제수석, 국토부 장관 등등 22명이 지금 고발당했어요.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당시에? 고발당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통계 조작 사실 아셨냐고요? 저는 몰랐고 조작이란 말은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작 안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팩트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팩트를 모르면 모른다 그러셔야지. 예, 아니 통계 같은 경우는 통계 숫자가 여러 개인데 어떤 걸 쓰느냐 약간의 어떤 가중치에 따라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데 그게 눈 가리고 앙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국토부 간부들이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해서 통계를 바꿔라.
뭐 그건 제가 팩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면 불리한 거는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언론 보도가 팩트라고 주장하시고 불리하다 싶으면은 모르겠다. 내가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제가 뭐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불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부총리 하면서 그 잘못된 통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경제 운영 정책을 수립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적어도 그 통계와 관련돼서 뭐 제가 기초로 한 건 없고요. 그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소신껏 일을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소신이라는 것이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한 소위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과의 타협으로 어쩡쩡한 그런 경제정책을 수립한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분들하고 타협한 적 없고 그 치열하게 서로 간에 소신껏 그 문제 가지고 자, 다음 PPT 한번 보세요. 북한의 9.19 군사합의가 17번이나 있어요. 17번이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완추수용 해안포 포문 개방도 위반 사례 다수예요. 이걸 갖고 평양 공동선언이 벅찬 꿈이라까지 표현합니까? 저는 그리고 군사 합의라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처음부터. 왜?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9.19 군사 합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꿈이 아니라 이건 망상이었어요. 망상.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념하는 기념식을 김동연 지사가 주도한다는 것 자체는 난 김동연 지사의 정체성이 안 맞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결국 대통령 꿈을 향해 가기 위해서 민주당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 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 9.19 그 공동선언과 그 다음에 이 군사 그 합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평화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이 길고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여건 또 북한의 이 상황에 따라서 또 흔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뭐 제 생각을 바꾼 적도 없고요. 처음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고 그리고 9.19 그 기념식에 갔던 것은 경기도가 그 북한과 가장 접경적이 큰 도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강원도보다 이 우리 경기도가 접경이 더 큽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이 평화의 문제는 길더라도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남북 협력을 위해서 해왔던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것들은 저는 계속되고 계승돼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